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올해로 35살이 되었고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수야, 오늘도 늦었구나. 할머니께서 현관에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82살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항상 제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할머니, 왜 또 안 주무시고 기다리세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우리 손자가 들어오는데 잠을 자겠니? 배고프지? 밥 차려놨다. 할머니는 언제나 그런 식이셨습니다. 당신 건강은 뒷전이고 오직 저만 생각하셨죠.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란 저에게는 할머니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저 혼자서도 잘 먹을 수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도 할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 앞에 앉으면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김치찌개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 갓 지은 밥의 윤기, 정성스럽게 볶아주신 멸치볶음까지 모든 것이 할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날 저녁 할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셨습니다. 뭔데요, 할머니? 아니다. 다음에 하자. 오늘은 피곤해 보이는구나.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할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걸까요? 만약 그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오래 제 방 앞에서 서 계셨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에 할머니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잘 자거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움 같은 것 또는 작별 인사 같은 것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준비해 주셨고 저는 급하게 준비하느라 할머니와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저녁에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게. 그것이 할머니와 나눈 마지막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지만 그 안에는 할머니의 마지막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쁜 하루였습니다. 새로 맡게 된 원고 교정 작업이 많아서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일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수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김순덕 할머님께서 응급실에 실려오셨는데 보호자로 연락처가 남겨져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할머니가 응급실에?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오셔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저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뭘 하시다가 다치신 걸까? 아침에 괜찮아 보이셨는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을 찾아갔습니다. 김순덕 할머님 보호자입니다. 여기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간호사가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부르자 할머니께서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민수야, 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러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설명해 주셨습니다. 할머님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이웃분이 빨리 발견해서 병원에 올 수 있었지만 상태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은 안정화시켰지만 계속 관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할머니 곁으로 돌아가니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너 일하는데 놀라게 해서.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전 괜찮아요. 하지만 할머니의 손이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어제 하려던 말이 있다고 했지? 네,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 방 서랍맨 아래에 봉투가 하나 있을 거다. 그걸 가져와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말고 푹 쉬세요. 아니다. 꼭 가져와야 한다. 할머니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게 있어. 그날 밤은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자주 깨셨고 깰 때마다 제가 곁에 있는지 확인하셨습니다. 민수야, 있지? 네, 할머니.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안심하시는 듯 다시 잠이 드셨습니다. 새벽녘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알고 있지? 네,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많이 사랑해요. 그것이 할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할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고 의사 선생님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 씨, 할머님께서 마지막까지 의식이 있을 때 자꾸 무슨 봉투 이야기를 하셨어요. 혹시 중요한 것이 있나 봅니다. 간병사 아주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할머니가 어제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집으로 달려가서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 맨 아래 칸을 열어보니 정말로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할머니의 손글씨로 민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함께 통장 하나,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보였습니다. 우리 민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할머니가 너를 떠날 때가 되었다는 뜻이구나. 할머니는 너무 속상하지 말기를 바란다. 할머니는 충분히 행복했단다. 너라는 훌륭한 손자를 두어서 말이지. 이 통장에는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 들어있다. 많지는 않지만 내가 결혼할 때, 집 살 때 쓰라고 모아둔 것이다. 할머니는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소원이란다. 그리고 이 사진들을 보거라.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들이다. 할머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을 거다. 너의 첫돌,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모든 순간이 할머니에게는 보물 같았단다.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니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의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도 늘 제 곁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내가 혼자 남겨지는 것이다. 하지만 너는 이제 어엿한 어른이고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너무 혼자만의 시간에 갇혀 살지 말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거라. 그리고 할머니 산소는 너무 자주 오지 마라. 할머니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기쁠 것이다. 대신 가끔 할머니가 해주던 김치찌개 생각이 날 때마다 할머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기억해다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며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민수야,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내가 행복한 것이다. 슬퍼하지 말고 할머니 목까지 더 열심히 살아가거라. 할머니는 언제나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사랑한다, 민수야. 급히 병원으로 돌아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도착하기 직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제 이름을 부르셨다고 간병사 아주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오니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할머니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방문을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할머니의 냄새, 할머니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며칠 동안은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차려주시던 밥상이 없으니 밥맛도 없었고 무엇보다 혼자 먹는 식사가 너무 쓸쓸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만 되면 할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들었어. 많이 힘들지? 옆집 박 아주머니께서 반찬을 가져다 주시며 안부를 물어보셨습니다. 동네에서 할머니와 가장 친하게 지내셨던 분이셨어요. 네, 그냥 적응이 안 되네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 자랑이 대단하셨지. 우리 민수가 출판사에서 일한다. 우리 민수가 상 받았다 하시면서 말이야. 박 아주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저에 대한 자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하고 계셨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민수야, 할머니가 마지막에 너한테 전하고 싶어 하셨던 말이 있어. 어떤 말씀이요? 할머니가 병원에 가시기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오셔서 그러시더라고. 민수가 결혼하면 좋겠는데 나는 못 볼 것 같다고 말이야. 할머니는 제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구나. 그런데 저는 그동안 연애에도 결혼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만족했거든요. 이제 와서 후회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좋은 사람을 만나 뵈었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날 밤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할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가 요즘 피곤해 보인다. 회사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건강은 괜찮을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나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 미안하다. 할머니는 당신 때문에 제가 결혼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던 것 뿐인데 말이에요. 할머니께 그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일기장에는 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부터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다. 이 아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의미 있었다. 언젠가 이 아이를 떠나보낼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에게 저는 삶의 이유였고 희망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 할머니에게 저는 과연 좋은 손자였을까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할머니가 그리웠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담긴 장소들을 하나씩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를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먼저 할머니가 자주 가시던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아, 민수구나. 할머니는 어디 계시니? 할머니와 친하게 지내시던 생선가게 아주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어머, 정말? 언제? 할머니의 부고를 전하면서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할머니에 대해 몰랐던 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여기서 장을 보실 때마다 너 이야기만 하셨어. 그런데 정작 본인은 비싼 건 안 사고 할인하는 것만 골라서 사가시더라고. 할머니가 항상 민수가 좋아하는 고등어가 있나? 부터 물어보셨어. 그러고는 제일 좋은 걸로 골라가시고 본인 드실 건 제일 저렴한 걸로 사가시고 말이야.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다니시던 경로당에도 가봤습니다. 민수야, 내 할머니 정말 좋은 분이셨어. 여기서도 너 자랑을 많이 하셨지. 할머니와 친하게 지내셨던 할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머니가 가끔 민수가 너무 착해서 걱정이다라고 하시더라고. 착한 것도 좋지만 세상을 너무 순하게만 살면 손해본다고. 그런데 정작 할머니가 제일 착하셨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누구든 어려운 일 있으면 할머니한테 와서 상의하곤 했어. 할머니는 항상 좋은 말씀만 해주셨거든. 경로당에서 나오는 길에 할머니와 자주 산책하던 공원에 갔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벤치에 앉아 있으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저 꽃들 참 예쁘지? 봄이 오면 더 예쁠 텐데.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순떡 할머니 손자분이세요? 돌아보니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정말 할머니 말씀대로 잘생겼네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 운동하던 사람이에요. 할머니께서 많이 아프셨나요? 아니요, 평소에는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셨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가 혼자 남으면 걱정인데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고요.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고 계셨구나. 할머니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민수가 너무 혼자만 있어서 걱정이다. 나 때문에 친구들도 못 만나고. 할머니 참 좋은 분이셨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할머니 방을 다시 정리하다가 할머니의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제 생일, 입사 기념일, 시험 날짜 등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보다도 제 일정을 더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수첩 마지막 장에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 결혼 준비 마이너스 예금 1,000만 원 더 모으기, 민수 좋아하는 음식 레시피 정리해두기, 민수에게 줄 편지 써두기. 할머니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의 미래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해두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요리책 시리즈를 출간하는 일이었는데 외부 작가와 협업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민수 씨, 이번 프로젝트 작가님을 소개할게요. 팀장님께서 저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이지은입니다. 처음 본 순간 왠지 편안함이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고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편집자 김민수입니다. 첫 미팅에서 지은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놀란 것은 그분도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할머니가 키워주셨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요. 정말요? 저도 그래요. 우연히 공통점을 발견하니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요리를 가르쳐 주셔서 이 일을 하게 됐어요. 할머니의 손맛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요리책을 쓰게 되었고요. 지은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요리를 참 잘하셨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은 씨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업무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죠. 민수 씨는 지금도 할머니와 함께 사세요? 아니요, 할머니께서 2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 죄송해요. 제가 모르고. 괜찮아요. 지은 씨 할머니는 어떠세요? 저희 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요리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의 레시피들을 잊지 않게 하려고요. 비슷한 경험을 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은 씨와 함께 일하면서 처음으로 할머니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민수 씨 할머니는 어떤 음식을 잘하셨어요? 김치찌개요. 정말 맛있게 해주셨는데. 우리 할머니도 김치찌개 잘하셨어요. 언젠가 민수 씨한테 만들어 드릴게요. 지은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에게 음식을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어느 날 지은 씨가 정말로 김치찌개를 끓여서 사무실로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레시피로 만들었어요. 맛보세요. 한 숟갈 떠서 먹는 순간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김치찌개와는 다른 맛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따뜻함은 똑같았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들이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요. 지은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좋은 사람을 보내주신 것 같았어요. 프로젝트가 끝나갈 무렵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 씨,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서 저녁 같이 드실래요? 할머니 레시피로 여러 가지 만들어 보고 싶어서요.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업무를 넘어서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었거든요. 지은 씨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쉬웠습니다. 민수 씨,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어느 날 지은 씨가 물어봤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 연애에 관심이 없었어서 할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 할머니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은아,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리고 살아라. 할머니 걱정은 하지 말고라고요. 지은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들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지은 씨의 말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할머니가 보내주신 것 같다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지은 씨와 함께 있으면 할머니가 곁에 계시는 것 같은 따뜻함을 느꼈어요. 지은 씨도 저에게 편안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민수 씨, 할머니 산소에 같이 가도 될까요? 어느 날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그 제안에 기꺼이 그러자고 답했습니다. 할머니 산소에 지은 씨와 함께 갔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지은 씨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가져왔고 할머니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수 씨와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된 이지은입니다. 민수 씨 잘 보살펴 드릴게요. 그 순간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께서 지은 씨를 반기시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 지은 씨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정말 따뜻한 분이셨을 것 같아요. 민수 씨 같은 착한 손자를 키우셨으니까요. 지은 씨를 보면 지은 씨 할머니도 훌륭한 분이셨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지은 씨 어때요? 좋은 사람이죠?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선물 같아요. 사진 속 할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며칠 후 지은 씨에게 정식으로 사귀자고 고백했습니다. 지은 씨, 저와 사귀어 주세요. 할머니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요. 지은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 할머니들께서 맺어주신 인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바라셨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지은 씨와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했고 할머니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았습니다. 지은 씨와 사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어요. 지은 씨는 저에게 할머니 다음으로 소중한 사람이 되었고 저도 지은 씨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는 지은 씨에게 프러포즈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가 모아두신 돈으로 반지를 샀고 할머니와 자주 산책했던 공원에서 프러포즈를 준비했어요. 지은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바라셨던 일이고 저도 지은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지은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 좋아요. 민수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 순간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할머니께서 하늘에서 축복의 눈을 내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할머니가 남겨주신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민수야,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할머니는 내가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기쁘다. 할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할머니 사진을 단상에 모셨습니다. 지은 씨도 할머니 사진을 가져왔어요. 두 할머니께서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 결혼합니다. 지은 씨라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할머니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신혼집에는 할머니의 사진과 함께 할머니가 자주 쓰시던 물건들을 가져다 두었습니다. 지은 씨도 할머니의 흔적들을 소중히 여겨주었어요. 할머니가 계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든든해요. 결혼 후 첫 번째 추석, 우리는 두 할머니의 산소를 함께 찾아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지은 씨도 저와 함께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지은 씨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할머니께서 바라셨던 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지은 씨가 할머니 레시피로 김치찌개를 끓여주면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아요. 할머니의 사랑이 지은 씨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민수야,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키우셨잖아. 지은 씨가 가끔 그런 말을 해주면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할머니에게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 그리고 지은 씨라는 소중한 인연까지 모든 것이 할머니의 선물이었어요. 할머니, 저는 행복합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대로 좋은 사람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할머니께서 주신 사랑을 지은 씨와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희에게도 아이가 생기면 할머니의 사랑을 그 아이에게도 전해주겠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통해, 지은 씨를 통해,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통해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